네, 경제를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4%인데 외식 물가 상승률은 외식 물가 상승률이 3.4%. 네. 전체가 3.1. 그러니까 외식 물가 상승률이 더 높다는 거잖아요. 네. 왜 사 먹는 게 더 비싸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3.4하고 3.1은 얼핏 보면 0.3%포인트밖에 안 되지만 예. 이게 사실 물가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 그렇죠, 천양지 그렇죠. 차거든요. 예. 엄청나게 큽니다. 예.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3월 달에 3.1이었는데요. 네. 그 가운데 외식 물가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그 음식 사 먹는 가격은 3월 달에 3.4%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물가보다도 0.3%포인트나 더 높은 것이거든요. 자, 이 외식 물가라는 것은 가중치는 뭐 그렇게 높지가 않지만은 그러나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물가에 대한 압박, 영향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기가 직접 여러 친구들과 같이 지출하는 경우가 많고 카드로 제출할 때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또 그게 카드가 고지서로 날아오면 이렇게 내가 많이 먹었나 이 여러 번 체크해보는 일반 물건을 사면 한꺼번에 여러 물건이 한복에 파묻혀 가지고 좀 숨겨져 있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 외식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인플레 심리를 확산하는데 예. 상당히 악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비빔밥 한 그릇 먹는데도 전년 동기 대비 5.7%나 올랐다. 네. 그다음에 특히 밥은 좀 부담이 있으니까 우리 떡볶이라도 먹고 조금 거의 가격 비슷해요, 이제. 간이식으로 해볼까? 한 떡볶이 5.3% 올랐습니다. 김밥 5.3% 올랐습니다. 네. 냉면 5.2%요. 또 각 기업들의 구내식당 이거 네. 평균 물가도 그 외식 물가도 5.1%나 올랐거든요. 예. 그렇게 물가보다 평균 물가보다 훨씬 더 올란 거죠. 왜 이렇게 다른 물가보다 더 오르나 이런 얘기는 인플레 시대에는 예.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하는 물건은 이 다른데 도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자제품은 올해 안 사고 이달에 안 사고 몇 달 후로 연기할 수가 있지만 먹는 것은 연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고인플레 시대 때 직접적인 타격을 더 많이 받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최근 들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또 맞벌이 부부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밥보다는 외식 음식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 또 인건비도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 숫자도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 조금 조정을 받았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전년 동기 대비 3.4% 올랐는데 예. 뭐 연간으로 보면 2년 전에 비교하면 거의 11%가량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외식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평균보다는 낮았어요. 가공식품은 왜 좀 덜 오른 거예요? 네, 천만 다행입니다. 가공식품도 28개월 동안 계속 오르기만 했는데 이제 2월 달부터 조금 이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2월 달에는 평균 물가보다 조금 낮았고 3월 달도 조금 낮아 두 달 연속으로 그러니까 3.1%인 평균 물가보다 낮은 1.4% 올랐거든요. 예. 네. 여기는 몇 개 품목이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이를테면 최근에 저희들이 소개시켜드린 대로 밀가루 값을 내린 곳도 있고 또 라면값 예. 이런 데가 좀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 가격이 가공식품 가격이 내려갔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 이게 그동안 28개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전년 대비 또는 2년 전과 비교하면 가공식품 역시 외식 물가가 10.9% 오른 거와 비슷하게 10.3%나 올랐거든요. 예. 다만 그 상승세가 좀 최근 2월 달, 3월 달 두 달 연속으로 끊기고 있다. 예. 이런 점에서는 가공식품이 앞으로 외식 물가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좀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하나의 호재가 된다. 그런데 가공식품 내에서도요. 유산균, 시리얼, 라면, 탄산 이런 것은 많이 내렸는데 예. 반대로 노출도가 굉장히 높은 설탕, 소금, 설탕 19%, 소금 18%,
또 초콜릿 예. 7.5%, 예. 아이스크림 6.9%. 아, 그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또 과일 가공, 사과를 샐러드 해놓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6.7%나 올랐거든요. 예. 우유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가공식품도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공식품 살 때 만들어져 있는 제품 살 때 와 이거 되게 맛있겠다고 샀는데 요새는 가격, 용량 봐봐, 가격 봐봐, 언제까지 먹을 수 있어, 유통기한 봐봐 이걸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이런 업체들의 가격 인상에 의사 표시를 좀 해줘야 시중 물가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예. 한동안에 우리는 가공식품 가격 돼봐야 얼마나 되겠어. 거의 호갱이었네, 호갱. 이 제품 저 제품 맛이 좀 더 나은 게 더 낫지. 예. 그리고 값싼 것은 싼 게 비지떡일 것이야 하는 그런 편견. 예. 이런 것 때문에 그 가격을 별로 따지도 않고 구매를 하니까 업체들도 가격 낮추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최근 조사에 따르면 네. 가격을 보고 물건을 결정한다. 이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겁니다. 아, 그럼요. 이제 앞으로 이 비율이 좀 더 높아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대로 농수 축산물 이것은 농축산물. 또 더 예. 외식 물가보다도 더 네. 오르는 그런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예. 농축수산물이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대형마트들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조금은 줄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대형 마트의 할인 행사도 물론이고 또 정부의 그 납품 단가 할인 지원금 이런 것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데 상당히 그 어떤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할인 행사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다닐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해야 대형마트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할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할인 행사라는 게 특히 할인 지원금 같은 이런 것은 영원히 지속되기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예. 특히 농수축산물에 있어서의 수요 공급 조절, 공급이 좀 줄어들 것 같으면 기후 변화가 올 것 같아 네. 이러면 그 공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좀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매우 절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도 아침마다 제가 다니는 마트에서 할인 품목이 쭉 와요, 문자로. 그러면 오늘 알배기 2,500원 출발. 오늘은 살 거 없어. 안 가고 이렇게.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은 예. 또 슈링크 인플레이션, 아. 스킴 인플레이션.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알겠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하는데 알맹이를 빼먹거나 아, 그렇죠. 알맹이도 그대로인데 알맹이 질을 낮추는 이게 예. 스킴 인플레이션도 그것까지도 같이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가르침. 자, 다음은요. 그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요. 주가가 많이 빠졌네요. 한 5% 정도 빠졌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예, 테슬라의 별명이 천슬라. 천슬라. 예, 그냥 그 문자 그대로 1000포인트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는 예. 꿈의 그 유망주 네. 테슬라입니다. 한동안 테슬라는 매출도 인도량도 수익도 계속 늘었고 그 결과 주가도 계속 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이 테슬라가 의외로 4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량이 감소했는데요. 예. 감소도 보통 0.1%, 2%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8% 이상 한꺼번에 뚝 떨어졌습니다. 예. 인도량이라는 것은 예. 딜리버리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회사가 저것을 대리점이나 또 다른 데 팔기 위해서 일단 옮겨놓는 것인데 아, 이것이 매출의 선행 지표거든요. 네. 매출 신청이 별로 안 오면 인도도 많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특히 지금 그래픽에 보시다시피 테슬라는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압도적인데 예. 테슬라가 흔들리니까 전기차 전체가 다 같이 잘 못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빨간불이 켜진 그런 상태입니다. 박사님 그 전기차 타세요? 저는 하이브리드 카를 하이브리드. 타고 아, 있어요. 반반 섞였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 성장세가 좀 주춤한 모습인데 여기에는 CEO 일론 머스크 평판이 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한때는 혁신의 상징으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돌발적인 행동을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해 못할 행동들, 특히 뭐 소비자들을 스스로 소비자들과의 전쟁을 한다든지 해서 판매를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돌발 행동 때문에 그 충성 고객들이 좀 많이 이탈하고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테슬라가 미워서 아니 일론 머스크가 미워서 테슬라 사지 않을래 네. 하는 고객까지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물론 뭐 머스크의 깊은 심중은 우리가 함부로 범부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큰 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일단 나타난 결과로만 보면 좀 소비자들에게 좀 저항감을 준다. 네, 그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지금 전기차가 예. 캐즘의 덫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기술 혁신이 되면 초기에 호기심으로 막 샀다가 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꺼번에 이거 제대로 되는가 해서 푹 꺼지는 기간이 옵니다. 그것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캐즘의 덫이라고 하는데 예. 이 캐즘의 덫을 이겨내면 뭐 그때는 진짜 잘 되고 캐즘의 덫에 빠지면 완전히 망한다 이런 그 이론이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가 좀 캐즘의 덫이 빠지지 않았냐. 예.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좀 떨어졌고 특히 중국에서 값싼 전기차를 대대적으로 실어내면서 비아디. 예, 비아디 또 최근에 샤오미, 샤오미. 아, 샤오미. 예, 좁쌀 샤오미가 좁쌀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 좁쌀 작은 쌀. 예, 작은 쌀인데 그 어떤 조그마한 회사에서도 전기차를 테슬라와 성능이 비슷하면서 가격은 크게 떨어뜨린 예. 이런 제품을 내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가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황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시장에서는 예. 아직도 중국차가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뭐 국제 시장에서는 현재 올 들어서 또 지난해 말부터 전기차가 현대와 기아도 좀 주춤하고 있는 듯한 우리 수출도 예. 올해 들어서 작년에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효자였는데 올 들어서는 좀 감소세로 돌아섰거든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상황으로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상황까지 오늘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